안녕하세요, 트렉스입니다. 필이에요. 네, 컨셉으로 그렇게 갈 거야? 어, 똑같은 식상 인사보다는 어, 좀 다르게. 오케이. 헬로우 맥켄트시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게 이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네. 포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그 컴퓨터 IT를 내가 좋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이 사람이지 뭐. 아 그렇죠. 이 사람 스티븐 잡스죠. 스티브 잡스. 우리 내가 영웅이 몇 명 있는데 그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어령을 엄청 좋아했고, 아형 그때 이어령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어령 문학 소녀시구나. 문학소녀까지는 아니고 이어령이 한번 그 보자기론인가 뭐 그걸 한번 딱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 통찰력과 네. 이게 비교 문학과 비교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사람 책은 내가 거의 다 읽었었어요. 형 그때 몇 년도예요? 그게 91년 2년 정도 됐을까 아마. 그때 이어령을 아는 거예요? 야, 나이를 네? 비밀주의로 나이를 알면 안 되는데. 그렇죠. 농담이고, 이어령을 그 90년대 초에 이제 엄청 빠져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책을 읽냐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흙 속에도 바람 속에. 예,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게 한자로 옮긴 거예요. 그게 뭘 옮긴 줄 알아? 한자의 어떤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야. 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흔히 쓰는 말이야. 무슨 병이기도 해. 무슨 중이병? 풍토. 폰토병. 풍이 바람풍에 네. 흑토잖아. 네. 그래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뒤집어 놓긴 했지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풍토를 한국말로 바꿨을 때 너무 아름답지 않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어령은 언어의 천재기도 해. 그거를 그 제목을 풍토르라는 말을 사실 책 제목이 풍토하면 조금 식상했을 거야. 그렇죠. 식상하죠. 어, 딱딱하고. 딱딱하고 좀 시적인 표현이 안 되는데 그렇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고 딱 해놓으니까 너무 시적인 표현이 된 거죠.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리고 또 중간에 저자를 넣어가지고 어, 저 바람 속에. 그치. 와. 그러니까 그치. 그 저라는 어떤 네. 그 뭐냐면 그 지시 대명사 네. 것 같아. 그거를 중간에 딱 삽입하면서 네. 굉장히 시적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책이 1968년도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팔렸대. 신문 가판대에서도 팔았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은 그 가판대에 있다가 놔둬도 팔려 나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물론 그때 뭐 교보문고처럼 뭐 큰 서적은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그 순간순간에 썼던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썼던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나온 건데, 그때 그 경향신문인가 나왔었을 거예요. 1960년 8년도에 그때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건데, 그 연재했던 거를 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급한 가운데 썼겠어. 일주일 뒤에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 책은 지금 봐도 네. 좀 가슴이 설레. 무슨 책? 사랑책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 얘기.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 머릿말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워낙 못 살고 네. 그 힘든 시기였으니까 한국이 이렇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한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왜 지금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나. 근데 이제 198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영렬 씨의 글이 바뀌어. 뭐로 바뀌냐면은 신한국인이라고. 사실은 신한국인이라는 게 좀 타락했는데 그 김영선 대통령이 그거를 가져다가, 이어령이 썼던 그거를 가져다가 약간 정치적인 그 그냥 메시지로 만들어 버린 거야. 영상이요? 그래서 신한국인이 좀 타락을 했는데, 그 1980년대에 나왔던 그 이어령이 이제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한 20년 가까이 흘렀을 때 다시 이제 신한국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때도 연재로 해갖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는지, 네. 이게 우리가 몽골의 후예다. 우리는 네. 저 광야에 말을 탈던 몽골의 후예들이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몽골의 후예.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랑 씨를 내가 워낙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해랑한테 빠져서 한 몇 년 동안 그 사람 책을 탐독을 하고, 대단하네. 이해가 안 됐는데도 그냥 읽은 것도 많은 것 같아. 이해가 안 됐는데도 한
그래서 우리 집에 이어령 책만 40권 넘을 거야. 아마 40 몇 권 있을 거야. 40 몇 권 넘죠. 책 많이 보셨구나. 아니야. 그 저기 특정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갔을 때 1996년도에 이제 토이스토리가 딱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었지. 물론 맥킨토시가 어마어마한 컴퓨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 알았어요? 알았지. 역시.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1996년도인가 그때 95년도에 나왔다. 95년도에 토이스토리가 나오고 그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전면 등판을 하지? 그 전까지 사실 맥킨토시는 망한 컴퓨터로 가는 그 전 단계였거든. 1995년도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1995년도에 이제 사실 이제 애플은 망해가는 회사였죠. 대표적인 망해가는 회사였는데 그때 이제 토이스토리 1을 딱 나오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때도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뭐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사람 딱 보고 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근데 잡스에 대해서 비판이 워낙 많았어. 왜냐면은 그렇겠죠. 잡벅에 미쳐서 막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쫓겨난 인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맥킨토시가 실패했냐? 잡스가 사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맥킨토시는 그의 철학대로 사실은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빚은 잡스가 받지 못하죠. 잡스가 계속 있었으면은 애플이 잘 됐을까? 그것도 약간 퀘션 마크긴 해. 아 진짜요? 퀘션 마크긴 하죠. 잡스가 계속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의 애플이 안 나왔을 거예요.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사실 지발로 나간 거이지만 거의 반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이제 왜냐면 한직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발로 나오긴 했죠. 자기 발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권력을 다 뺏기고 이제 쫓겨나고 그래 시베리아라고 표현을 하죠. 시베리아로 쫓겨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주식 애플 주식을 이제 다 팔아서 다른 회사를 세운 게 그게 넥스트라는 회사죠. 넥스트라는 회사고 그 넥스트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사실 이 컴퓨터는 맥킨토시의 이게 직계 그 맥킨토시로서는 이름을 받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M1이라든지 이 컴퓨터는 실질적인 아버지는 넥시스 탭이에요. 미쳤다. 실제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친부가 누구냐? 네. 친부가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철학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그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 코어는 넥시스 탭이지. 와. 코어는 넥시스 탭이고 쩐다. 그리고 물론 남아 있긴 해. 클래식 맥에서 남아 있던 게 지금 메뉴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그런 것들은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다 거기에 클래식에 있었던 거는 거의 다 빠져 있고 UI적인 부분만 좀 살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넥시스 탭에서 다 갖고 와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헬로 맥킨토시 그리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1984년도에 헬로 맥킨토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 애가 헬로 맥킨토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은 헬로 하면은 언제 제일 먼저 시작된 줄 알아요? 헬로가 원래는 뭐 고대에서부터 쓰였다고 하는데 헬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헬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코딩이죠 코딩. 그치 코딩이 떠오르고 헬로 월드 그게 떠오르고 물론 그것도 있고 헬로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전화야 전화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 헬로우라고 그래. 헬로 그 얘기를 한다고. 헬로.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화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사실 헬로우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맨 처음에 아침에 뭐 굿모닝이라고 할 테고 아니면은 뭐 하와이유라고 얘기하든지 뭐 인사할 때는 하와이유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하우두유두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썼지만 헬로우는 언제 쓰냐 전화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전화할 때만. 헬로. 그래서 사실 헬로우란 말이 언제 처음 생긴지는 분명치는 않아. 언제 생긴지 분명치는 않은데 근데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건 확실해. 언제 생겼냐면은 전기 신호로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엄청 파퓰러한 단어가 된 거예요. 말이 된 거고. 그래서 전화통신 시 가장 먼저 이제 말하는 게 헬로우라는 거죠. 여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여보세요라는 거죠. 전화기 만든 회사에서 사용자들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알려준 건 아니었어. 그렇죠. 자연 발생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야 전화할 때는 우리가 주고받을 때 헬로우라고 하자라고 한 설이 있어.
뭐 그게 정설이기도 한데요. 근데 언어라는 게 자연 발생적인 거지. 야 누가 오늘부터 요이때 한 게 갖고 이제부터 헬로우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나? 안 그래? 유행어 그렇게 만들지. 유행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 이건 워낙 편하고 굉장히 짧으면서도 의사전달이 확실하니까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쓰게 된 단어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자 신호하고 밀접한 단어라는 거예요. 헬로우란 말이. 그 전에는 전화기 사용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신 수단, 그러니까 원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원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먼저 쓰였던 거는 사실 모스 거거든요. 모스. 모스. 예. 야, 모스. 모스 기호죠. 모스 전신기. 이건데 이거 일반인이 쓸 수가 없어. 디디디디 뭐 이런 거. 이거 뭐 기억은 뭐고 니은이 뭐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물론 기생충에서 그 모스보르로 인해서 신호를 보내는 게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기생충에서 나오잖아. 지하에 있는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면서 빛을 깜깜깜깜하면서 그 모스보르로 아마 얘기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나와. 근데 일반인들이 모스보르를 어떻게 알아? 사실 말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쓰였냐면은 이제 아델이라고, 이게 아마 아델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헬로우라는 곡이 있어요. 좀만 그래서 그 이름보다 사실 소리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단어가 헬로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됐고, 그리고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없는 전화 통화에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헬로우가 됐고, 그게 보편적 인사 방식이 된 거죠. 맞네요. 이게 헬로우라는 곡인데 헬로우. 들어봤죠 이 노래? Hello, it's me.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저작권 또 걸리면 안 되더라고. 이 최신곡들은 저작권에 또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7초.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네. 헬로우하고 똑같은 말이 생긴 게 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거.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여보세요 그래? 안 하죠. 전화할 때만 여보세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여보세요라고 하지? 근데 쓴 적이 없는데? 여보세요란 말, 여보세요지 그냥. 여보세요라니까 뭐에 약관이냐면은 여기 보라는 뜻이야. 여기 보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소리만 있는데 보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왜 저 말을 해본 적 없지? 옆대요? 그 여보라는 거는 여들으라는 게 아니야. 여보가 그 여보인가요? 부부끼리 쓴 여보? 뭐 그 뜻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저 정확한 거는 여기 보아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보란 말도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 여보. 여기 보세요. 그 여보세요 그런 거죠. 여보세요. 그리고 여보세요는 평상시에 쓰면은 그 홍준표가 아주 개소리 하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토론회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네. 여보시오 그랬어. 그렇죠. 화났을 때 쓰는 말이야.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맞네. 여보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홍준표가 갑자기 급발진하지. 여보시오 막 이렇게 한 적 있잖아. 약간은 예의로운 말은 아니야. 저한테만 쓰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할 때 말이 안 들렸을 때, 그러니까 네. 전화할 때만 쓰이는 전화할 거죠. 때. 그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게 그것도 자연 발생적이야. 누가 너 보고 이제 앞으로 전화할 때는 여보세요라고 해야 돼요라고 얘기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태어나서 하다 보니까 다 여보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헬로우도 마찬가지고 여보세요는 있죠.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보란 얘기야. 소리를 봐라. 그래서 여보세요. 봐라. 나를 봐라. 소리인데 보라 그래. 좀 이게 좀 역설적이죠. 여길 봐야 돼. 핸드폰은? 핸드폰은 그렇지. 근데 막상 화면에 나왔을 땐 여보세요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러네요. 화면을 보고 얘기할 때는 안녕. 맞아요. 나 조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조은이가 아니지. 조은이 딴 사람이에요. 나 트렉스야. 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쵸. 실질적으로 여보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 화면 보일 때. 페이스타임 비디오로 할 때 여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죠. 안 하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보세요란 말은 소리로 전달하는 전화로 통신할 때 외에는 쓰이질 않아. 그러네요, 진짜. 안 쓰여. 헬로람 여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델 노래도 이게 내가 전화를 수천 번 했는데 내가 뭐 어쨌든 그만큼 난 애달팠다 뭐 이런 뜻에서 전화에 대한 얘기지 이게 실생활에 헬로우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얼굴 보면 헬로 이러지는 않는다고. 헬로 쓸 수는 있겠다. 나도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여보세요는 절대 안 쓰죠. 그렇죠, 안 쓰죠. 그래서 사실 이 맥킨토시의 1984년도에 클래식 맥에서 이 퀵드로우거든요. 이게 퀵드로우. 사고 싶다. 이 퀵드로우 이 프로그램에서 헬로우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이걸로 광고를 하는데 나는 잡스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천재 천재 같아. 같아요. 천재. 뭔가 천재. 천재지. 그리고 직관적이잖아. 나 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헬로우 하면서 나 여기 있다. 그렇죠. 이제 소리로 보여주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는 그 뜻도 있는 거예요. 메시지 주겠다. 물론 C를 만든 그 맨 처음에 C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처음에 첫 번째 프로그래밍을 뭐로 했냐면 헬로 월드라고 했긴 했어요.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기도 해. 이건 전화기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처음에 만드는 프로그래밍 그 코드를 헬로 월드라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C 언어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인사할 때 헬로라고 했는데요. 응? 저 유튜브 인사할 때 헬로라고. 그렇게 나는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영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이 우리가 지금 맥킨토시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뭐냐? 맥킨토시는 기존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컴퓨터는 그림보다는 글자였어. 완전 글자. 글자였지. 텍스트. 텍스트. 근데 텍스트 글자는 뭐에 가까우냐? 소리에 가까워. 글자. 그렇죠. 소리에 가까워. 그래서 기존까지는 컴퓨터는 소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 우리가 CLI라고 그러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소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렇죠. 소리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만들고 훨씬 직관적인 거를 만든 것이 언제부터냐? 그게 물론 기존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팔로알토 연구소를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상품으로서 성공시키고 가장 위대하게 발명한 거는 언제부터냐? 맥킨토시 때부터 거죠. 그리고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는 모든 본능이 시야에 꽂혀 있어. 시야에 꽂혀 있어요. 근데 난 여자들도 예쁜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은 직접적이죠. 예쁜 여자 지나가면 바로 직접적으로 봐버리고 그거에 이제 그리고 모든 본능적인 것은 우리가 시력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 여자들은 안 그래요? 패션 다 보는 거잖아. 다 보는 거고. 우리가 소리보다도 시력은 그 시선은 훨씬 더 본능적인 거죠. 훨씬 더 본능적인 거죠. 자, 우리가 뭐 성경 얘기를 잠깐 뭐 얘기하다 보면은 좀 그러긴 한데 기독교 문명은 어떤 면에서는 소리의 문명이거든 처음에. 히브리 민족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그 여호와하고 예수의 그러면은 사실은 보라는 것보다는 말을 들으라는 쪽이 가까워요. 주문이구나. 주문보다는 오다는 그냥 시킨 대로. 그러니까 그 오더일 수도 있지만 그 소리로 전달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소리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소리는 훨씬 더 수동적이거든. 소리는 내가 보기 싫은 거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쵸. 소리는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소리는 훨씬 더 수동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 타락은 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그 히랍 문명 있잖아요. 히랍 문명은 보여지는 문명이죠. 보여지는 문명. 보여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물론 글자 문맹률도 낮았긴 했지만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실 소리의 그 종교였는데 이것이 히랍으로 딱 가면서 어느 종교로 바뀌었냐면은 그림의 종교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태리나 이런데 이탈리아나 이런데 가면은 끝내주죠. 그림 모든 게 다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야베스 문명이라고 하고 히랍 문명 이쪽의 문명이 유럽 문명을 전 세계가 지배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림이었죠. 그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림은 뭐냐? 빛의 예술이거든. 빛의 예술. 우리가 지금 모르는 브라운 감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LCD라든지 OLED도 다 빛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실 지배한 건 빚이야 빚. 그쵸. 빚이 지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소리를 들리는 환경에서 그 여보세요라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눈에 딱 보여주면은 훨씬 더 직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적이죠. 이거 글자를 형상화시켜서 글자도 그림이다라는 걸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그쵸. 글자는 소리가 아니고 그림이다. 그냥 텍스트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직접적으로 이 1984년도에 이 맥킨토시의 최초의 디자인인 거죠. 저 지금 똑같네. 지금도 메뉴가. 그거만 사실 살아남았어. 저 너무 좋아요. 저게 전 좋은 게 버전 바뀌어도 안 바뀌니까 좋아요. 그치. 윈도우 쓰면 여기 갔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뭐 버전이 바뀌어도 항상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지.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가 윈도우즈는 아이덴티티를 또 버렸잖아. 시작 버튼이 갑자기 원래 왼쪽 끝이었다가 중앙으로 바뀌었어. 주목했잖아요. 중앙에 있는 게 원래 대표적으로 맥킨토시잖아. 다. 그래요? 닭이 중앙에 있잖아. 닭이. 닭이 중앙에 있고 파인더가 물론 맨 왼쪽에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거 옮겨도 되니까. 항상 중앙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그렇죠. 시작 버튼은 이건 MS 애들은 사실은 뭐 지금의 MS는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덴티티가 별로 이렇게 확실한 회사는 아니야. 네. 어. 불편해. 볼 때마다. 그거 처음에 볼 때마다 지금 그거 보고 나서 그 뒤로 윈도우 만지기가 싫어요. 킬 때마다 다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참 희한하죠. 1984년도에 맥킨토시 첫 광고 사진이 이제 맥페인트 이제 퀵드로우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헬로가 손글씨로 친 거예요. 손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자, 이게 아이폰 최초 광고인데 한번 들어볼래요? 네. 자, 이제 이게 아까 헬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컴퓨터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저 보이네. 그래서 2007년 애플 아이폰 첫 광고에는 네. 사실 아이폰이 등장하지 않아. 아 진짜요? 아이폰이 등장하지 않아. 스티브 잡스 대단하다. 그래서 대신 이게 뭐냐? 얘네들이 정말 이게 한번 봐봐요. Hello. 이거 봤던 거죠? Hello. Hello. Oh, hello, Barne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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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jour. Hi. How you doing there? Y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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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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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죠. 헬로, 커밍 인 준 이렇게 애플 딱 이렇게 나와. 쳤다. 이게 첫 번째 광고죠. 2007년도에 처음에 나왔던 광고인 거죠. 그 영화의 토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헬로로 다 표현한 거야. 네. 화도 났다가 진짜? 사랑도 표현했다가 이거 어쩔 때는 그리움을 표현했다가 짜증냈다가 그거나 헬로가. 이거를 이 한 단어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한 단어로 다 응축해서 한 영상을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지. 진짜 애플은 마케팅 천재가. 천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야 이거 뭐가 좋아? 이거 야 씨, 삼성에서 했던 게 뭐지? 야 LG에서 했던 게 뭐냐? 이 그런 게 없어. 그렇죠. 헬로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서 헬로의 의미가 그 전화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것과 이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서 C 언어를 통해서 헬로 월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대한 것들을 다 하나같이 보여주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거죠. 삼성 맨날. 이 사람 저번에 얘기했던 사람이야. 네. 리 펠젠스타인. 네. 리 펠젠스타인이 누구냐? 리 펠젠스타인이 누구냐면은 저번에 스티브 워즈니악 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 메모리라고 해서 그때의 그걸 이끌고 나중에 홈브루의 초대 회장인가 그 홈브루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원래 오스본 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실패했고 결정적으로 이 홈브루에서 나왔던 슈퍼스타 한 명과 추후의 인류 역사를 바꾸는 컴퓨터 이 작은 공간에 시작됐지만 인류 역사가 바뀌는 컴퓨터가 한 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애플 1이죠. 거기서 나서 애플 1이요? 애플 1. 그치. 거기 애플 1에 홈브루 그
컴퓨터 클럽에서 어. 거기서부터 최초 시연을 했었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해커 리 펠젠스타인이 이게 오스몬이 사실 완전히 망해버렸어. 근데 여기 이거를 받든 철학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다 휩쓸게 돼요. 그게 뭐냐? 컴퓨터는 싸야 된다는 거야. 아 싸야죠. 일반인들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싸야죠. 근데 이 수혜를 다 누가 받았냐? 사실 애플 2가 받았죠. 애플 2 1977년도 애플 2가 나오면서 컴퓨터는 써야 되고 일반인들이 다 써야 된다는 그 한마디로 가전제품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그 스티브 워지니악이 만든 애플 2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거가 작은 장소에서 시작해서 이 전 세계로 확산하게 되는 거죠. 대단하다. 지금의 철학이 이 컴퓨터 물론 맥은 좀 많이 비싸긴 하지만 나는 맥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 존나 싸죠. 싸진 않아. 야 이거 400만 원이야. 뭐야? 이거 프로잖아. 이거 에어. 에어. M4 160. 우와 씨 완전 싸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이제 조립 PC는 한 50이면 사니까. 요즘에요? 요즘에 좀 더 비싸나? 요즘 GP만 껴도 150 가는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요즘 모르겠다. 저도 안 해봐가지고 왠지 요즘 비싸서. 이제 뭐 GPU 따로 안 끼고 그냥 온보드 해갖고 그냥 많이 쓰니까 메인보드 GPU 쓰니까. 철학은 실리콘밸리에 퍼지고 있었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리 펠젠스타인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오스본 원은 컴퓨터는 실속 있고 싸게 대규모로 팔려야 한다. 이 사람 철학이 캘리포니아 전체를 다 뒤엎긴 했어요. 물론 오스본 원은 실패했지만 이 오스본 원이 1981년도에 나왔고 물론 애플 2보단 나중에 나왔죠. 가격이 $1,795. 1,795달러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엄청 쌌던 거죠. 아 그때 엄청 싼 거예요. 많이 싼 거였죠. 물론 애플 1은 $666인데 자기가 그래도 그 껍데기나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11kg였어요. 많이 엄청 그쵸. 11kg 정도 됐지. 모니터는 이렇게 되겠냐? 사실 오스본은 그래도 노트북이었어. 오, 일종의. 정말 물론 무릎이 깨지겠지만 깨지겠죠. 척살나겠지만. 그래서 CPM 이게 나중에 CPM도 얘기할 거야. CPM. 이 CPM이 도스의 진짜 아버지야. 아 진짜. MS 도스의 진짜 아버지인데. CPM. CPM. CPU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운영 체제라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윈도우의 아빠가 도스잖아. 네. 그 도스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얘예요. 아 그래요? 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때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 가능성이 보여준 게 애플 2였던 거죠. 애플 2가 인기 있었던 건 사실 일반 사용자 때문은 아니었어.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때 소가 뭔지 알아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엔터프라이즈 창업? 그러니까 창업. 그치. 그래서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엑셀이 필요한 거죠. 회계 장부 같은 거를. 그래서 비즈칼크가 원래는 엑셀의 진짜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가 엑셀의 진짜 아버지 비즈칼크야. 비즈칼크. 이게 시작이었군요. 이게 애플 2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비즈칼크 되게 잘 돌아갔거든. 그래서 이걸 이런 앱을 뭐라고 하면은 킬러 앱이라고 그래요. 킬러 앱. 킬러 앱이죠. 킬러 앱이죠. 그래서 비즈칼크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애플 컴퓨터로 뭐 게임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비즈칼크로 인해서 이 스몰 오피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그래요. 왜 옛날에는 만약에 회계장부를 막 쓰다가 중간에 숫자 몇 개 틀렸어. 이거 밑에 다 수정해야 돼. 회계는 그렇죠. 다 수정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엑셀에서는 중간에 숫자 바뀌면 뚝 쓰면 자동으로 합계가 다 달라지잖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컴퓨터를 사실 사용하기는 어려웠죠. 사용하기 왜 어려웠냐? 사실 못 쓰고 같아. 그렇죠. 이거 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계속 그만 깜빡거리는 거야. 뭐 해야 되나? 그래서 TV로 화면을 출력할 기존 컴퓨터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검은 화면에 글자만으로 나오는 애플 2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쉽진 않았어. 약간 모스부호처럼 모스부호만큼 어렵진 않았지만 키보드 자판도 외워야 되고 명령어도 외워야 되고 얘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았다. 도스 옛날에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도스 써봤어요? 써봤어요. 조금요. 도스. 초등학교 때. 근데 사실은 좀 기억도 안 나잖아. 기억 안 나요. DR밖에 기억 안 나요. 기어야 슬러시 W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맞아요. 그렇지. DR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근데 전화 옛날에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해? 이걸? 근데 전화는 뭐예요? 전화는 바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헬로우 하면 돼. 네. 헬로우? 전화 딱 걸어놓고 헬로우 하면은 상대방이 요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쪽에 헬로우 그러든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헬로우라는 것 같은 어떤 중간에 이게 진정한 혁신인 거죠. 헬로우 같은 역할의 제품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게 뭐였냐? 그게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이 바로 헬로우 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죠. 기존의 모스 전신기에서 전화기 했을 때 이 전화기는 헬로우였거든. 그렇죠. 헬로우 같은 제품이 나왔어. 맞네요. 헬로우 같은 제품. 헬로우 같은 제품. 헬로우 같은 제품. 이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헬로우 같은 제품. 이게 사실 더블 그래서 쎄고 뜰 때마다 이런 게. 그치. 지금도 애플 이 철학 갖고 있어. 헬로우 같은 제품이다. 이야. WWDC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오고 미쳤다. 컴퓨터를 키자마자. 그러니까 애플은 처음 바닥부터 철학이 달라. 존나 멋있다 진짜. 쩐다 진짜. 이거를 내가 해석해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게 그걸 나는 솔직히 마음속에 있었긴 했는데 아이폰 첫 광고 딱 보고 저거다. 애플의 철학은 저거였구나. 헬로우였구나. 헬로우 같은 제품이었구나. 미쳤다. 이거 뜯을 때마다 항상 헬로우가 뜨는 게 그래서 헬로우가 뜨는 거구나. 그 헬로우 같은 제품이 뭐냐? 그게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한 물론 이 성공은 누가 독차지했냐? 이 성공 누가 빼앗아 갔죠? 짭어요? 아니지, 빼앗아 갔잖아. 잡스는 뺏긴 거지. 그 당시에 뭐 1995년도에 누구한테 뺏겨. 이따 얘기했지만요. 자, 여기에 물론 애플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창조하진 않았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누가 먼저 만든 데가 있죠. 제로스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파크에서 먼저 만들고 있었죠. 근데 제록스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갖고 성공했을까? 나는 그것도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그거는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이 제록스 파크에 물론 천재가 한 명 있었죠. 앨런 K라고. 앨런 K가 앨런 K요? 우리 앨런 K 했었어.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있을 때 앨런 K. 그 앨런 K요? 앨런 K. 튜닝. 이거 투링하고 다르지. 앨런 투링하고 다르고 앨런 K가 투링만큼의 천재라고 난 생각해. 진짜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냐면 객체 지향형 언어를 만들었어. 그래요? 우리가 스몰 토크라는 그 스몰 토크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이 사람이죠. 이야. 그 스몰 토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스위프트나 오브젝티브 C가 스몰 토크 플러스 C였고 이거가 애플에서 훨씬 더 개량해서 만든 게 스위프트예요. 완전히 다르게 개량을 했지만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을 다 때려 넣어갖고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었지만 그 객체 지향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사람한테 시작됐다고 봐도 돼요. 이야. 뭐 컴퓨터계 슈퍼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나 생각해. 앨런 K. 물론 앨런 K가 이제 언어의 천재기도 해. 이 사람 말을 존나 재밌게 해.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쳤다. 이거 오탈자가 하나 있는데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앨런 K가 한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SDS에서 나온 그 임원들이 컴퓨터를 지네껏 쓰레기 같은 컴퓨터 자꾸 사라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얘네들 만들어 버렸잖아. 이게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그래서 나중에 된 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된 배경이 하도 짜증나니까 SDS 그 제록스에서 SDS를 인수를 하고 나서 쓰레기 같은 컴퓨터를 강제로 사게끔 만들었거든. 자기네 PDP-1을 사고 싶었는데 PDP-1은 경쟁사 제품이니까 사면 안 돼. 그러니까 SDS 근데 얘네들 곤조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SDS 제품 우리 안 받을게. 그래서 PDP-1 같은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 버렸잖아. 대단하다. 그 뭐 전 시간에 나와요. 그 직접 만들어.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야 우리는 미래를 그냥 만들 거야. 이거를 존나 멋있게 얘기를 한 거죠. 멋있다 진짜. 미래는 만드는 거야. 존나 멋있다. 그러니까 앨런 K가 수세 몰려 K 변명처럼 한 말이야. 사실은 이게 변명처럼 한 말이야. 내가 컴퓨터를 그냥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때 제록스 얘기하는데 앨런 K 말을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로 우상을 생각했던 게 밥 딜런.
밥 딜런 시인이었거든. 나중에 그래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잖아요. 그리고 앨런 케이를 워낙 좋아했어.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죠. 2007년도. 와, 이게 7년이에요? 2007년도 역사적 프로그램. 이거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2007년도 1월달. 1월달에 했었던. 올라가지고 진짜 이거 한글로 볼 때가 찾느냐고 씨. 그래서 명장면이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죠. 원래 앨런 케이가 그것도 만들었어. 아이패드의 모형 자체를 만들. 다이나북이라고 해갖고. 이야. 다이나북이 네. 컨셉이긴 한데 네. 아이들이 쓰는 그거요? 그 다이나북을 네. 그거를 구상안을 만든 게 앨런 케이였던 거죠. 앨런 케이가 또 일단 멋있는 말을 하죠.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야, 철학이다. 근데 이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네.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드웨어도 만들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만들어야 되는 거 약간 변명 같은 얘기였어. 네. 근데 이거를 누가 2007년도에 직접 누가 말을 해? 잡스가 만든 거죠. 야, 앨런 케이가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핸드폰을 왜 만들어야 되냐? 우리는 소프트웨어 만들의 천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돼. 그래. 우리는 OS 10이 있잖아. OS 10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디 있어? 깔면 되는데. 그렇죠. 깔면 되긴 하지만 이거의 어마어마한 철학과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말을 2007년도 아이폰 발표할 때 딱 얘기를 해요. 와, 미쳤다. 그래서 사실은 잡스가 팍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애플 근처에 사실 있었어 또 팍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그 재즈가 민든스 그 클럽 같은 경우도 뉴욕 5번가인가 하여튼 거기에 재즈 클럽들이 쫙 모이게 된 게 거기 천재들이 다 있었거든. 솔런슨 몽크, 마일스 데이비스, 아니 유명한 천재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 네. 그러면 원래 또 천재가 있으니까 또 거기 다 몰려갔겠지. 또 사람들이 다 몰려갔고. 근데 희한하게 당시에 사실 제일 천재가 많았던 MIT였는데 그렇죠. MIT에서 이제 자본도 끊겨갖고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제 컴퓨터 만드는데 돈을 이제 많이 주지도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천재들이 캘리포니아로도 갔고 물론 그리고 저기 반도체를 만들었던 누구지 반도체 만들었던 되게 유명한 골 때리는 애 있잖아. 그 노벨 물리학상 만든 애. 아이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 생각나면 딱 얘기하는데 그런 애들도 캘리포니아 또의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된 거야. 캘리포니아 모여갖고 그래 88인의 배신자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다 와갖고 캘리포니아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거기에 천재들이 싹 다 모이게 된 거야. 와, 대박이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도 원래 제록스도 본사가 동부에 있었는데 그때 연구소는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또 우연찮게 있게 된 거죠. 존나 뭔데? 존나 멀지. 그 끝에서 끝이니까 서부에서 끝에서 끝이니까. 버린 건 연구소를 그냥? 연구소에 버렸네. 저 어떤데 완전히. 아니 얘네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존나 멀리 간 거야? 일부러 멀리 간 거죠. 정치적인 역할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잡스가 소문을 들었어. 야, 팍에서 어마어마한 물건이 있대더라. 어마어마한 물건이 있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물건이 있어. 근데 이게 한번 보면은 깜짝 놀란다. 그래서 잡스가 이제 제록스한테 제안한 거지. 야, 우리가 제록스가 아이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응? 그래서 팍의 기술을 좀 보여줘. 투자 조건으로. 그래서 그걸 뭔가 줘야죠. 그래서 약간 그 상호 계약을 해. 1979년도에. 1979년도에 상호 계약을 해서 잡스가 1979년 12월 달에 동료들과 데려가. 근데 이 동료들이 어마어마한 인간들을 데려갔어. 또 천재를 천국에 데려갔죠. 빌 에키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연구소를 방문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딱 보여준 거야. 뒤통수를 세게 때려 맞은 것 같았대. 도대체 이건 무슨 기술이지? 컴퓨터에서 이게 된다고? 이거 화면을 보고 얘가 뿅 가버린 거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뿅 갔어. 물론
뭐 어떤 누구는 그때 당시 잡스는 뭐 그래픽 인터페이스 관심도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거는 믿진 않아. 그건 잡스에 대해서 좀 만약 그렇게 처음에 표현했더라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겠지. 야 내가 봤던 게 뭘까? 그렇겠죠. 이거는 미래가 아닐까? 그렇죠. 이거는 내가 미래를 잠깐 훔쳐본 것 같아. 와 미쳤다. 이렇게 이건 말은 했었어. 미래를 훔쳐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어. 그래서 그래서 잡스가 집에 가서도 이제 계속 생각이 났겠지. 이게 뭐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였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근데 당시에 사실은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는 사실 이거는 일부분에 불과해. 일부분에. 봐봐요. 여기서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게 뭐냐?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 어마어마한 프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아까 스몰 토크. 이더넷.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 위즈윅, 유직 워드 프로세서. 이거 이동형 컴퓨터 아까 전에 뭐 다이나북이라든 이런 거 자체.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와, 그 짜치였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잡스가 넥스트에 가면서 그걸 하나로 구현을 하긴 하죠. 여기 90년도에. 그 당시 팔로알토 장난 아니었구나 진짜 그냥. 그치 미래였지 미래였지. 미래였지. 걔네 어떻게 하는 저런 걸? 우리가 천재들만 모였으니까 천재들만 모였어. 진짜 미래였네 진짜 미래. 그래 빈 소파에 그냥 있어 맨날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재용 사진 왜 보내냐면은 그 전까지 팔로알토 연구소에 왔던 애들 뜨내기였어. 그냥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시연을 그냥 관광차 온 거야 관광차. 팔 연구소 대단하네요. 뭐 관광차인데 뭐 저기 뭐지? 컨셉카 보는 것처럼 봤겠지. 컨셉카 이거 앞으로 이런 컴퓨터가 나오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거 뭐 상관없이. 잡스. 똥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지. 맞아. 정확한 표현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근데 잡스하고 애플 기술직을 방문했을 때는 제로스 경영진들은 별로 얘네들 똑같은 애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영진들이 착각을 했어요. 왜냐면 SDS에서 오는 좀 멍청이들이 경영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록스에 원래 있었던 똑똑한 애들이 있긴보다도 SDS가 사실 망한 컴퓨터 회사거든. 큰 규모 컴퓨터였지만 SDS. 삼성 SD 그 말고 그 당시 미국의 SDS 컴퓨터가 또 있었거든. 그거를 인수했어 제록스. 제록스에서 인수하고 거기에 사실은 경영진들이 사실은 이렇게 똘똘한 친구들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뭐 들려봤자 걔네들은 뭘 알겠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애플은 딱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가면을 딱 쓰고 있었던 거죠. 속을 알 수가 없게끔. 그래서 파괴 연구원들도 얘네들도 보여주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요만큼만 보여준 거야. 애플이 왔을 때는 왠지 얘네들이 날카롭거든.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맞아. 엄청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근데 파괴 연구원들이 이들을 발표했을 때 알토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워드 프로세서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딱 보여줘. 근데 잡스가 이게 잡스는 또 눈치가 엄청 빠르잖아. 이게 사생아의 그 눈치는 일반인들하고 달라. 직접적으로 안 거야. 직접적으로. 이 새끼 숨기고 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 새끼는. 이 새끼들 가면 쓰고 있네. 그래서 이 잡스가 또 누구야? 대단한 본사에 때 직접 전화를 해. 야, 너네 이따위로 하면 우리 계약 조건에 다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러네. 이따위로 할 거야? 맞네. 야, 그럼 나 물을 거야. 소송까지 못 가지. 그냥 이거 뭐 소송 못 가지. 그냥 보여달라고 한 건데 솔직히 의리잖아. 잡스는 의리야. 의리죠. 철저히 의리야. 왜냐면은 잡스가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고 잡스는 그 카드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삐된 거구나. 삐된 거지. 삐대기 잘해.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디즈니하고 협상하고 보면 골 때려. 골 때려. 그 협상 카드를 항상 잡스가 의리인데도 협상 카드를 잡스가 갖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잡스가 사실 철저히 의리인데 얘가 갑자기 계약 조건을 내면서 보여줄 건 보여줘야지. 너네 이럴 거야? 의리인데 완전 의도 아니야. 갑을 병 정도밖에 안 돼. 제록스에서 안 보여줘도 돼. 저리 가. 그러는데 이제 제록스에서 그래 투자 조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보여줘. 짭짤한데? 씨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위에 눈 깜빡깜빡하면서 알았어. 내가 본사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본사가 좀 동부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부에 전화해갖고 야 보여줘라. 이 야 새끼야. 그거 좀 보여줘. 야 기지개 전화 온다.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아 보여줘. 그냥. 보여줘. 그냥 보여줘란 말이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렇죠. 야, 파악 연구원이 난리 난 거야. 이거 어떻게 보여줘 봐라. 어떻게 보여줘 봐라. 그래서 당시에 이때 데려갔던 이 빌 애키슨이 천재거든. 이 사람 천재야, 천재. 이 사람 애플의 직원인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게 천재 빌하면은 사람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재 빌하면은 빌 게이츠를 떠오르는 게 아니고 빌 애키슨을 떠올린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대가를 일구었지만 진짜 천재는 빌 애킨슨이야. 얘한테 걸렸구나. 이 데리고 갔지. 잡스가 워낙 좋아했지. 얘를. 잘 봐. 이거 봐, 사랑하는 표정이잖아. 표정 자체가 야 꿀이 막 눈에서 그러니까. 잡스가 웬만하면 눈에서 꿀이 안 떨어져. 너 없으면 줬대. 근데 얘는 앞에만 쳐다보잖아. 그렇죠. 관심도 없고. 잡스는 얘만 쳐다봐. 그렇죠. 빌 애킨스가 워낙 천재니까. 근데 잡스가 위대한 게 뭐냐? 얘도 함부로 다뤄. 근데 워낙 신뢰를 했어. 빌 애킨스는 진짜 천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하고 천재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죠. 애플 그 팀에 잡스는 애킨스하고 핵심 딱 데리고 간 거야. 파의 연구진들이 그냥 맛보기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애킨스는 이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더 보여줘야지. 이걸로 우리 끝날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팔에서도 가기 전에 얘가 파악을 가기 전에 이 관련된 놈을 싹 읽어보고 가. 사전 조사를 빡시게 하고 공부 많이 하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통달하고 이 기술진들이 다 통달하고 잡스가 이제 이 팀을 들고 간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짜 만발해 줘. 얘 알지? 그래서 이렇게 막 주머니에서 야 이게 딱 얘네도 가면을 쓴 거지. 복면 가면처럼. 우리가 가서 뭐 알아? 그래서 잡스가 이제 제록스에 투자를 제안한 벤처 투자 책임자가 직접 걸어 다시 따져 물은 거야. 야 우리가 투자 약속했잖아. 투자 약속했으면 뭐 기다려봐. 통화해. 본사 본사 애들도 이제 어리버리가고 그치 뭐 그치 야 파한테 내가 전화할게. 길진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잡스 온다는데 좀 요거대로 좀 보여줘. 괜찮아. 몰라. 그리고 경영진들 이게 그만큼 대단한 물건인지도 몰랐어. 자기들도 몰랐지.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보여주라고 약속을 했어. 보여주자 그냥. 그래서 이 사진 내가 왜 보였냐면은 질문 공세를 엄청 한 거야. 네? 질문 공세를. 질문. 파괴 연구자들이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와갖고 정말 가슴 아프게 막 이렇게 폐부를 찔러가면서 질문한 거야. 이거 왜 이게 왜 이렇게 구현이 돼 있죠? 이거는 왜 어떤 기술이죠? 뭐 이거 막 얘기를 하니까 집요하게 물은 거. 엄청 집요하게. 막 집요하게 지금. 숨기려고 못 숨기게. 또 얘기 안 하고. 새끼들이 이만큼까지 알아왔다고? 파괴 기술진이 뒤로 나빠져. 그래서 몇 명은 뒤에 가서 울었대. 왜요? 너무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와서 다 캐내니까. 그래서 몇 명은 망연자실했다고 그러는 거야. 야, 좋댔다. 다 까졌다. 야, 얘네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 코드만 안 보여줬어. 이미 구현하는 것까지도 머릿속에 그림 그려갖고 올 정도로 미쳤다. 이거를 다 숙제하고 온 거야. 확인만 한 거네. 확인만. 그렇지. 물론 확인만 한 거네. 물론 이거를 구현되는 거 보고 충격 받았겠지. 애플에서도 이게 구현이 된다고? 야 이게 된다고? 파괴에서 보여주는 기술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거야. 딱 보면 즉시 이해하는 거지. 존나 무섭다. 그래서 파괴 핵심적 기술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막 쏘아본 거죠. 그래서 이때 반한 사람이 있었어. 파괴 기술자 중에 한 명이 야 이런 회사가 있어?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어? 신생 기업이 이렇게까지 똑똑한 애들이 많다고? 똑딱지만 회사가. 어떡하냐? 그래서 레리 테슬러라는 사람인데 이름 테슬라에. 테슬라는 아니고 테슬러. 이 사람이 어디로 간지 알아?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애플로 자진해서 가. 나 갈게. 야 완전 문화가 다른 거야. 문화 충격 받은 거야. 근데 그 옆에 CEO 그 최고 대빵한 창업주는 같이 그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잡스가요? 잡스도 같이.
야, 막그 뒤로 보면서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었대. 야, 씨, 이런 게 세상에 있었어. 와씨. 그러니까 진짜 미래 보고 왔다. 테슬라가 보고 레디 테슬라 보고 감탄한 거지. 야, 애플은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애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다니는 건 제록스라는 회사가 하는 미래가 아니고 애플이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뜨거네. 이 사람이 뭘 나중에 발명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복붙. 네? 우리가 윈도우즈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거를 개념을 만든 사람. 아니, 그러니까 클리버. 클립보드는 원래 있었지만 클립보드란 개념은 사실은 원래 있었지만 이거를 현대적으로 클립보드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야. 응. 핸드폰에서 컨트롤 V 하면 맥에서 컨트롤 V 붙는 거야? 그치. 우리는 커맨드 C, 커맨드 V죠. 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 레디 테슬라인 거죠. 이야. 얼마 전에 죽었을 거야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을 거야. 얼마 전에 죽었어. 2년 전에 죽었을 거야. 천자명의 하늘이 별이었군. 그렇지. 레디 테슬라가 제록스를 때려치고 애플로 가버려. 발표 야 같이 가.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죠. 잡스가 한 말인데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잡스는 그때 당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훔쳤다고 표현을 해. 그렇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천국은 네. 침노를 당하는 거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갖는다는 거. 침노하는 게 뭐냐면 뺏는다는 거거든요. 네. 뺏는다는 것을 침입해서 노략질한다는 뜻이야. 사실 좋은 뜻은 아닌데 그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천국은 쟁취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가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말이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플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록스에서 훔쳐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애플 이 비트맵 그래픽에 너무 빠져 있었죠. 비트맵 그래픽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제 1979년도에 이제 제록스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훔쳐짐을 당하게 된 거, 강탈함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은 기술을 훔쳐서 미래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맥킨토시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